반갑습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 임성호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입시철이 좀 때이르긴 하지만 저희가 엊그저께 처음으로 고1, 2, 3학년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좀 일찍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수능도 좀 많이 바뀌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도 수능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조금 일찍 그 설명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가 서울에서만 개최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이 본 설명회 이 영상은 인터넷으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시작을 해서 제가 한 25분에서 30분, 전체 총 4분의 연사가 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이 한 2시간 이전으로 좀 끝날 예정이니까 끝까지 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여기 참석하시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료집으로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설명회 때 여러분들 예약하신 그 스마트폰으로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현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예약을 안 하셨던 분들은 종로학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오늘 저녁 때 이후라도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좀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금년도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문과, 이과, 국어 A, B형에 통합돼서 실시됩니다. 문과 학생들이 유리한지, 이과 학생들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통계적으로 분석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금년도가 처음으로 한국사가 이제 필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본 시험을 토대로 했을 때 이과 학생들 그리고 문과 학생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점수대가 좀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따가 통계적으로 또 발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적용되고 있는데, 영어 절대평가 이제 내년도에 첫 도입이지만은 사실은 금년도 영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도부터 바뀌어지지만은 금년도 수능 때부터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어 절대평가제에 대한 어떤 영향과 그리고 수능 난이도 예측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집 중에 아마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여기 3월달 설명회 자료 찍어서는 아마 저희가 배치표라고 하는데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펼쳐보시면, 이 자료 한번 펼쳐보시면은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한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논술 전형으로 주요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한 수능에 반영되는 대학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대학들도 있지만, 논술 전형을 통해서 합격 가능선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학생들의 수능 점수표를 집어넣은 배치표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이 수능 점수로 여기에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 합격하는 학생들의 대체적인 수능 점수는 이 정도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초로 지금 가장 빨리 지금 공개를 해드린 자료니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막 입시가 시작되는 수험생들은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고1, 2학년 학생들도 어느 정도 수준대에 진입을 해야 이 정도 대학으로서 논술 전형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페이지 2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집으로 이제 한번 펼쳐보시죠. 자료집으로. 자, 국어 AB형의 전년도까지는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시험을 보고서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석차를 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험지가 똑같고 석차 또한 문이과 같이 끊게 되어 있죠.
전체 2013학년도가 AB형이 통합이 됐었다가 2014, 15, 16학년도가 분리돼서 받다가 다시 리턴이 됐습니다. 2013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문계, 자연계 비율은 58.7%로 문과 학생들이 수능 응시생 숫자가 많았습니다. 전체 고교로 봤을 때 만점자 수 또한 문과 학생이 52.6%로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고등학교를 봤을 때는 문과 학생들이 약 한 60% 정도로 수능의 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만점자만 추려내 봤을 때도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보다는 좀 높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측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 페이지 한 중간대 보면 일반 고등학교만 따로 떼놔봤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다 빼봤더니 마찬가지로 순수 일반고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보다 많았습니다. 57.2%인데 문제는 만점자 숫자는 이과 학생이 역전됩니다. 일반고로 놓고 봤을 때는 국어에서 문이과 같이 따로따로 시험을 보면서 따로따로 등수를 매기다가 같이 합산해서 등수를 매겼을 경우에 만점자 수는 오히려 적게 응시하는 이과 학생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3페이지. 등급대별로 한번 쪼개놓고 보면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등급 안에 들어오는 국어 점수, 국어 인원은 마찬가지로 이과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등급, 3등급, 4등급 그 이하 구간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높게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특목고 자사고로 보면은 특목 자사고도 인문계가 한 63%로 응시생도 많고 만점자도 한 67%로 인문계가 많고 1, 2, 3, 4, 5등급 전 구간이 문과가 많죠. 그런데 4페이지 외고 국제고등학교 보면 또 뜯어놓고 보면은 86% 정도가 문과인데 외고 국제고등학교는 만점자가 86.5%로 나타나고 전체 외고 국제고등학교 학생에서 국어 만점자가 1918명 나타납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그 압축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과 학생들이 숫자도 많고 만점자하고 1등급도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지만은 일반고만 뜯어내 보면은 만점자하고 1등급이 이과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된 거는 외고 국제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많이 1등급과 만점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만점과 1등급 안에 들어올 학생들의 유불리로 봤을 때는 이과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과 최상위권 1등급대 구간과 만점자권에 들어올 만한 학생들은 조금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보면 크다.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금까지 역대 수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최상위권 1등급 안에 진입할 확률이 문이과 섞여졌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통계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한국사. 금년도도 첫 실시인데 40점 넘으면 1등급이고 배점이 50점이고 20문항으로 출제되고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 주요 대학들은 서울대학교 수시에서는 그냥 시험만 보러 갔으면 되는 거고 점수 안 봅니다. 정시에서는 3등급까지 문과에서는 감점이 없고 4등급까지 이과에서 감점이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들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3등급 안에 문과에서는 들어오고 이과에서는 4등급 안에만 들어오면 감점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은 목표점으로 해놔야 될 것 같고, 6페이지 한국사가 도입이 된다라는 이래로 작년도 고등학교 2학년 3, 6, 9, 11월 그 다음에 올해 엊그저께 본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전체 수능 응시생 중에서 재학생들만 기준 놓고 봤을 때 3등급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거의 한 30에서 한 40% 정도 나타났고 4등급은 한 60%에서 50%. 작년 11월 달에 조금 어렵게 출제됐을 때는
3등급 안에 들어온 애들이 한 20%, 4등급 안에 들어온 애들이 한 32%.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되면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3, 4등급 안에 들어와서 감점이 없고, 조금 쉽게 출제됐다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대여섯 명 정도는 감점이 없었다. 이 정도 상황인데, 엊그저께 시험 본 거를 종락원에서 한 6천 명 정도를 긴급하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작년도 수능에서 한 3등, 국어, 수학, 영어 기준으로 저 6페이지 보면은 한 3등급 대 평균 에버리지 맞은 아이들은 거의 한 3등급 이내 정도는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작년도 수능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 3등급 이내 정도 수준대 아이들은 별 부담이 없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가 한 3등급대를 벗어난 정도의 문과 학생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3등급 안에 진입하는데, 자연계 학생들은 4등급 안에 진출하는 데가 작년도 수능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 3, 4등급대 평균 포인트 정도 받은 학생들은 4등급대 정도 진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대보다 조금 낮은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한 3, 4등급대 이내 정도의 국어, 수학, 영어를 맞는 문과, 이과 학생들은 큰 부담이 없다. 이과 학생들은 한 4등급대까지, 문과 학생들은 한 3등급대까지는 그래도 서울대 연고대권에서 그 감점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자, 영어가 90점이 넘으면 이제는 1등급을 받게 되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은 자동으로 그렇게 또 적용이 되는 거고, 금년도가 이제 수능 체제 사상 4%, 11%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올 영어 시험은 금년도가 일단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시험은 쉽게 출제될 것이냐 어렵게 출제될 것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내년도부터 영어 절대평가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은 100% 쉽게 출제되어야 되죠. 올해 시험과 내년도 시험의 간격이 커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또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년도는 쉽게 출제된다라는 전제하에 놓고 봤을 때, 자, 일단은 90점이 넘으면 1등급이고 2등급은 80점이고 배점은 100점으로 봤을 때 45문항이고 2점짜리가 35개, 3점짜리가 10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교육청 모의고사를 뜯어보면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90점 넘었던 아이들이 11%, 7%, 8%, 12% 이 정도 나왔어요. 작년도에. 보통 예전에 11%까지 2등급 안에 때 정도 들어온 아이들은 90점이 넘는 수준 정도로 작년에는 일단 통계는 나왔습니다. 이 통계들은 평가원 출제팀에서 이런 통계 데이터를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높일 것이냐 낮을 것이냐의 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역대 수능으로 봤을 때 2011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6개년치를 뜯어보면은 2011학년도 90점 넘는 애가 4%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은 지금 4% 1등급과 90점이 넘는 1등급이 4%로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의 의미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2011학년도 만점자가 0.21%까지 나올 정도의 출제하면은 이건 사실은 제도 어떤 그 도입 어떤 취지 자체가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버린다 하고, 2012학년도가 18.40%로 제일 많이 나타났죠. 보통 영어로 보면 한 3등급대 정도 때 아이들이 90점을 맞을 정도 수준까지 출제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때 만점자는 2.67%인데 2015학년도 만점자가 3.37%로 제일 쉽게 출제됐는데 이 당시는 또 90점이 넘는 애들은 15.6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원에서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느 정도대로 출제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6개년도로 봤을 때는 이렇고, 자 8페이지 2015학년도 15학년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금까지 역대 수능으로 만점자 3.37%로 가장 쉽게 출제됐다라고 놓고 봤을 때 90점 넘는 아이가 9664명 나옵니다. 그러면은
서울권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이 77,990명이니까 90점 넘는 아이 영어 아이들이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모집 인원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경기권까지가 57,000명을 더하면 135,000 명인데 경기권까지 모집 인원의 약 한 70%에 육박하는 인원이 90점이 넘는 인원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2등급까지를 만약에 보면 80점이 넘는 아이들까지 보면은 1등급까지가 9만 명이고 2등급은 16만 7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경기도 4년제 대학까지가 모집 인원이 13만 명이니까 한 3만 명이 오버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은 90점 넘는 1등급을 컷오프로 하겠죠. 경기권 소재는 80점이 넘는 정도까지를 최하 미니선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고1, 2 여러분들은 최소 90점 정도 넘지 못하면 영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재 예측입니다. 고3 올해 어느 정도 쉽게 출제된다라는 것은 예상은 좀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절대 올해 시험과 내년도 시험이 따로 크게 놀았다가는 제도 도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은 고3 상당히 쉽게 출제될 것이다. 고2, 고1 90점이 넘는 컷오프 선이 거의 제 예상에는 이 정도 출제된다라면은 만약에 현재 수능 출제 정도로 출제된다라면은 1등급이 컷오프가 반드시 서울 시내에 될 것 같고, 이보다 수능 영어가 더 쉽게 출제된다 그러면 당연히 1등급 컷오프는 또 공부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 어쨌든 고1, 2 학생들은 내가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영어가 90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그 판단이 될 수 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자, 그렇다면 이제 학교별로 외국 국제고등학교 아이들은 자, 서울국제고등학교 기존에 4%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전교생에서 39.4%가 되었었는데 이제 90점이 넘는 1등급으로 환산해 보면은 87.9%로 전교생 거의 다가 90점이 다 넘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쉽게 출제되면은 100%가 그냥 90점이 넘는다, 외국 국제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조금 낮은 외고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90점이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경기권도 마찬가지. 자, 9페이지. 자사고, 민사고 같은 경우는 90점 넘는 애가 98% 나오고 있고, 지역단위 자사고 서울에 있는 세아여고 68.8%까지 올라갑니다. 90점 넘는 애들이 전교생에서.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격차가 너무 크죠. 사실은 서울권에 경희고등학교 같은 13.5%로 90점 넘는 아이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특목고 자사고고 있는 반면에 13.5% 정도로 하면은 거의 한 3등급 초반대, 그 2등급에 왔다 갔다 거리는 정도 아이들이 90점 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사고에서조차도. 그래서 이거를 더 쉽게 출제하면은 좋은 학교는 100%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뭐 나쁜 학교는 13.5% 정도가 올라가봤자 한 20% 정도 때 올라갈까 이 정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으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은 90점이 넘어간다는 거, 인원 자체가. 그래서 아마 출제팀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스럽지는 않을까라는 게 예측은 됩니다. 자, 10페이지 각 구별로. 강남구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강남구에 사는 아이들의 평균 90점 넘는 아이는 32.7%입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는 90점이 넘는다라는 거. 중랑구로 가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4.9%밖에 안 나옵니다. 90점이 넘는 아이들. 11페이지 구별로 쪼개봤습니다. 고등학교 실명 공개하기는 좀 어려워서 강남구에서 13개 학교 뒤져보면은 A고등학교 현재 4% 넘는 아이가 전교생에서 27%가 56.6%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10명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10명 중에 6명이 90점이 넘는 1등급으로서 서울 시내 1등급으로 컷오프 된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낮은 학교는 강남구에서도 90점 넘는 아이가 전교생에서 14.2%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강남구의 어느 고등학교에 포진되는지 보면서 우리 애가 90점이 넘는 게 그렇게 만만한지 안 만만한지도 판단하십시오. 강동구로 가보면 제일 잘 나오는 학교가 90점 넘는 게 14.5%로 높아지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3.9%밖에 안 됩니다. 그 학교 내신 성적 1등급 받지 않고서는 90점 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는 제일 좋은 학교가 10.3%입니다.
2등급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것도 90점 넘기 힘들다는 얘기고, 낮은 학교는 2.2%, 1등급 중에서도 거의 상위 2% 안에 정도 들어가지 못하면 90점 넘기 힘들다라는 거. 고1, 2 학생들, 특히 고1 학생들 이 자리에 있다라면 이 부분 굉장히 명심하고 생각하십시오. 영어 절대평가제가 된다고 해서 90점이 넘는 게 그냥 퍼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 퍼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안 되는 학교는 1등급 안에서도 진입하고 훨씬 더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진구, 구로 여러분 각 구별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14페이지, 15페이지. 자, 15페이지부터는 왜 어떤 학교는 90점이 넘는 애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날 것인가? 애들의 수준이 근본적으로 뽑을 때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학교 내신 성적은 그러면 90점이 넘는 아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자, 강남구 평균적으로 강남구에 살고 있는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23.5%가 90점이 넘는 아이들이 돌아다닙니다. 강남구 아이들 학교 내신 성적이. 그런데 수능에서도 90점이 넘는 아이들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32.7%가 돌아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금천구다. 금천구에 돌아다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10명 중에 3명, 31%가 학교 내신 성적은 90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보게 되면 90점이 넘는 애가 5.1%밖에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은 무지 쉽게 출제되어서 10명 중에 3명이 90점을 넘는데, 실제 수능 현장에 가보면 5%밖에 안 되는 애들이 90점이 넘는다. 이건 무슨 뜻합니까? 고1들, 고2들, 내가 현재 고등학교 학교 내신에 공부하는 수준이 수능 수준과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근접해 있는지는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16페이지 강남구 A고등학교. 여기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28.2%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90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능으로 가보면은 90점 넘는 애들이 56.6%로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학교 시험이 수능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강남구 안에서도 M고등학교는 29.5%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학교 내신 성적 90점이 넘는데, 수능 현장에 가보면 12.6%밖에 90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고 있다. 현재 공부하는 학습의 어떤 수준 자체가 수능보다는 약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들이 단적인 하나의 예로 들어. 애들 수준도 수준이지만 평소 공부하는 수준이 수능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1, 2들 그리고 고3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학습 상태 점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또 어떤 학교는 16.8%가 90점이 넘는 학교 시험인데 수능에서는 28.5%로 뛰어 올라가고 있고, 양천구에 있는 또 어떤 고등학교는 제2고등학교 보면은 전교생의 28.9%가 학교 시험은 90점이 넘는데 수능은 4.2%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강동구 밑에 I고등학교 보면은 22.2%가 90점이 넘는데 수능은 2.8%. 강북구 2고 90점 넘는 애가 30.3%나 나옵니다. 10명 중에 3명이 90점이 넘는데 수능은 90점 넘는 애가 0.9%. 학교에서 웃고 수능 현장에서 울고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지금까지 상대간 비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이 격차를 그냥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 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굉장히 처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강서구 N5고등학교 15번에 보면은 34%가 90점이 넘는 이 학교는, 그런데 수능 현장에서는 2.1%. 관악구 27%, 8%가 학교 시험은 90점이 넘는데 1.6%. 금천구 D고 53.2%가 90점이 넘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수능에서는 5.3%입니다. 절반의 90점이 넘는 학교가 학교 시험은 그런데 수능은 5%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 학교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서 뽑으라, 이 숫자로 놓고 보면 도저히 뽑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학교 수준이 수능 수준과 어떻다, 이거 영어만 비교를 해서 그런데 앞으로 뭐 종락원에서 언제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목도 지금 다 조사는 되는데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수학은 더 심각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절대평가제가 도입이 되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 각 학교들만의, 지금 당장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영어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부를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될지, 역대 수능에서 가장 쉽게 출제되는 걸로 맞춰야 될지, 아니면 현재 평균적인 의미로 맞춰야 될지, 아니면 학교 수준 정도로 하면 되는 건지,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3개월 정도 더 지나는 고3 6월 평가후 모의고사 때 1차 스크린 될 수 있습니다. 1차.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 시간이 불과 한 4개월 남겨두고 여러분들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고1, 2들 영어 수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정책 발표는 했는데 어느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판단하십시오. 19페이지, 20페이지 다 여러분 해당 글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20페이지. 자, 우리 애들이 이제 수시로 가야 되느냐 정시로 가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죠. 고3 애들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통계적으로 접근하면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문과, 이과 천등이다. 서울대학교가 3,000명 모집위원회죠. 문과에서 전국에 수능 천등, 이과에서 수능 천등,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울대학의 최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가거나 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나머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만은 못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뭐 의대를 간다라든지 최상위권 아이들이죠. 이 천등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특목 자사고 자율학교 강남구 소재 일반고, 서초구 소재 일반고, 대구 수성구 소재 일반고가 인문계로서는 58.4% 나타납니다. 자연계는 54.2%. 이 소속의 군에 속해지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수능 점수 10명 중에 6명이 이 지역과 이 학교들에서 나타나는데,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서만 뽑는 게 정시인데 수능 점수로서 이 길을 뚫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벗어난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시의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서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등에서 5천등이다. 자, 5천등까지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문과, 이과 합쳐서 보면은 한 10,000등이죠. 10,000명.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한 10,000명 정도 되죠. 스카이권 정도를 일단 봅니다. 수능 점수로 보면은 여기도 이 동네가 한 48.4%, 42.0%로 거의 절반 가까이 정도는 여기서 다 가지고 가버리죠. 그 반의 게임에서 내가 수능 점수로 스카이를 진입하려고 이 구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구에서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확률적으로 될까 안 될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5천등 안에 수능 점수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빗겨나서 학생부 종합으로 가든 논술 전형으로 가든 방향을 약간 틀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5천등에서 15,000등이다. 15,000등이면은 문과 15,000등, 이과 15,000등, 30,000등이죠. 서울시내가 상위 한 10개 대학의 모집인은 한 30,000명 정도로 그냥 단순 추정을 해봤을 때, 요게 들어온 애들은 요 동네와 요 구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한 40%, 34%대로 낮아집니다. 이때부터는 잘하면은 한 상위 10개 대학 정도는 내가 이 고등학교, 이 지역에 속해지는 고등학교 아니다 하더라도 한 번은 노려볼 만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수능에서도 굉장히 좀 더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그 위에보다는 좀 일단 간격이 좀 벌어져 있죠. 21페이지 30,000등이다. 30,000등이라고 하는 거는 문과, 이과 합치면 60,000명이죠. 아까 서울 시내 4년제 대가 77,000명이라고 그랬죠. 대략 인서울권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고등학교하고 아까 그쪽에 서초구, 강남구, 대구, 수성구 이쪽에 되는 애들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아까 1000등 이내, 5000등 이내 거의 한 50%, 60% 가까이 되다가 갑자기 30%, 20%대로 떨어졌죠. 그럼 내가 인서울권에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수능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극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극복하기 참 어려운 통계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탑10을 벗어나서 약간 인서울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수능의 극복도 굉장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함부로 인서울권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뭐는 포기하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확률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 인문계 아이들 굳이 이제 전략적으로 가본다라면은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자, 고1, 고2 학생들도 특히 잘 들으십시오. 인문계에서 1000등 이내 들어왔다 라는 아이들의 점수대를 보면은 이 1000등 이내 들어온 아이들은 제2외국어를 선택한 아이들이 90.2%입니다. 당연히 서울대학교가 제2외국어를 필수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1000등 이내 들어온 애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제2외국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1000등 이내 정도 목표로 한다, 제2외국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제2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말고 사회탐구에서 2과목을 하고 나머지 1과목을 제2외국어를 하나 선택해서 3과목 시험을 보는데, 이 사회탐구 2과목 중에서 1과목을 잘못 봤을 경우 영어, 제2외국어로 대체되는 것 때문에 이걸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외국어를 안 본 아이들은 2과목 중에 1과목 잘못 보면 그걸로 그냥 치명상을 받는 거고, 2과목에다가 제2외국어 하나 하면 3과목 본 게 있으면 1개를 베린다, 잘못 봤다 하더라도 대체가 되는 거니까 안심이 좀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보는 건데, 1000등 아이들 10명 중에 9명은 제2외국어 했다, 인문계 아들 중에서. 2000등, 3000등, 5000등까지 갔다 하더라도 80%는 제2외국어를 합니다. 고1, 2 학생들 5000등이다 라고 하면 스카이권입니다. 제2외국어는 10명 중에 8명이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3월달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을 하시고, 고2도 고3도 한번 판단, 3만 등까지 가면은 한 절반 정도로 내려옵니다. 15,000에서 3만 명 정도 때도 거의 인서울권 아이들도 그 10명 중에 절반 정도는 제2외국어를 선택을 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1, 2들 판단 한번 해보시고, 특히 고1들. 자, 그러면은 사탐 2과목을 받고 제2외국어를 하나 선택한 아이들이 과연 사탐 2개 중에서 1과목보다 제2외국어가 더 잘 본 애들이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 제2외국어를 봐서 내가 1과목을 버린 거를 제2외국어로 대체해서 성공됐을 확률, 1000등 이내는 47.4%가 성공했습니다. 큰 거죠. 절반 정도는 내가 사탐 2과목 중 1과목이 제2외국어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대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수치죠, 이게. 그 다음에 2000등, 3000등, 4000등도 거의 한 30%, 물론 3만 등 때부터는 조금 이제 희비가 엇갈립니다. 한 29%로 좀 약해지게 되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굳이 저걸 공부함으로 인해 시간 낭비했던 거를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면 그다지 유용하게 쓰지 못했다, 이런 결론도 되는 거고, 5000등까지 정도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혔다, 절반의 확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고1, 2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고3들 사탐 선택에 있어서 인문계 학생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22페이지. 무슨 과목 선택했느냐? 1000등 이내에서는 기초 베트남어 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이네요, 넘버 2가. 이렇게 해서 기초 베트남어 선택한 아이들이 50.6%가 사탐 1과목보다 잘해서 대체시켰습니다. 1000등 이내에서. 그 다음에 한문, 1000등에서 2000등, 여기도 베트남어 한문이고, 2, 3000등 베트남어 한문 마찬가지고, 23페이지 5000등도 베트남어 한문, 5000에서 15000등으로 떨어지면 베트남어 아랍어로 올라가 한문이 떨어지네요. 15000등에서 3000등으로 가면 베트남어, 아랍어, 일본어, 한문, 여기서 그냥 막 짚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의미 있게 봐야 될 거, 5천 등인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베트남을 하는 것이 있는데 넘버 2가 뭡니까? 한문이네요. 고1 이들 중3 이하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한문이라는 게 넘버 2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문하게 되면 어떤 것들도 영향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논술, 어휘, 국어, 수능 국어에서 어떤 문학, 고전시가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이 있다라고들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네요. 수능이 좀 멀리 남아있고 이런 학생들도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우선 아이들이 저런 것들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과 어차피 국어시험도 겨뤄야 되고 논술시험도 겨뤄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이제 이과는 과학 탐구 영역을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냥 탐구 1만 하는 애들이 선택을 해야 될지, 탐구 1, 2를 서로 다른 화학 1, 물리 2 이런 과목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화학 1, 화학 2 서로 같은 과목의 1 and 2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천등 서로 다른 1, 2를 선택한 아이들이 64.4%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1, 2, 화학 1 또는 생명과학 2, 1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천등인에서는 한 64% 정도 된다라는 거. 그럼 나는 천등에 들어갈 자신도 없고 서울대학교도 갈 그것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조합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천등까지도 서로 다른 1 and 2를 선택한 아이들이 58.9%, 3천등, 4천등까지, 5천등까지도 절반 정도는 서로 다른 1 and 2네요. 과연 이 5천등까지가 서울대학교에 다 갈 수 없는 수치죠. 수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1 and 2를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 노력, 힘듦 이런 등등을 봤을 때 3만 등까지로 이제 15,000에 3만 등까지로 보면 한 27.6% 뚝 떨어지게 돼 있네요. 천등인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화학 1, 생명과학 2. 그 다음에는 화학 1, 생명과학 1. 과목 간의 조합도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 고3에 이제 선택도 왔다 갔다 그리는 아직까지 있는 학생들도 최종 판단하시는데, 나랑 비슷한 수준 때, 나보다 훨씬 더 우수한 때 아이들이 몰려있는 아이들의 선택 조합은 어떤지를 한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27페이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7월달 정도 돼서 종락원에서 오시는 분들께서도 본인 자녀분들의 학교 내신은 몇 등급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십니다. 그때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학교 내신 산출은 단위수라는 거를 마킹을 해주시고요, 등급 그 2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 많은 학교생활 기록부 테이블 중에서 단위수를 보시고, 국어가 3단이다, 영어가 5단이다, 주당 수업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단위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만 보십시오. 얘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분자에 단위수 곱하기 등급 플러스 해서 모든 과목을 1, 2, 3학년 동안에 분자에다 갖다 놓고 분모에다가는 단위수만 다 더한 값으로 나누게 한 게 평균 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3.2등급이다, 2.8등급이다, 5.2등급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8페이지, 자 29페이지 여러 애들 성적표 보면은 단위수, 등급, 딴 거 표준 편차,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단위수와 등급만 보고 계산은 단위수 곱하기 등급을 다 더하기 한 거를, 과목별로 다 더하기 한 거를 밑에다가 단위수를 다 더한 걸로 나누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0페이지 이 학생의 성적은 전 과목으로 보면은 2.66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아이한테도 고1 되는 학생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고1 되는 학생들이
수능 그까지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일이 무슨 시험인데 나는 이과 갈 거니까 이 과목 포기할래요 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고2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문과든 이과든 사회과학에다 구분 없습니다. 다만 등급이 표시가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음악미술, 체육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게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별도로 포기를 해야죠. 아주 뭐가 안 나오면 감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단위수와 등급이 명확하게 마크된 거는 다 들어갑니다. 어떤 과목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학교 내신 성적은 단위수와 등급이 마킹이 된 거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애들한테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5과목 평균, 주요 5과목은 5개 과목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위수 곱하기 등급 플러스 단위수 곱하기 등급,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는 단위수를 다 나누게 하면 얘는 2.57등급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상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등급은 이렇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 31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럼 어떤 과목이 중요하냐? 외고는 여기 외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외고는 전공 심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이 40%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중3 이하 때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이건 넘어갈게요. 그런데 서울 소재 자사고 인문계다. 국어, 수학, 영어가 57.7%, 인문계지만 과학이 7.7%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학 과목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단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위수가 적으면은 그만큼 반영 비중이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0점 몇이라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계도 국어, 수학, 영어가 61.3, 과학이 25.3, 자연계지만 사회탐구가 9.3% 해당된다라는 거 명확하게 고1 되는 학생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일반고도 인문계 자연계와 보면은 사탐, 가탐이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다 반영되고, 명확하게 다시 설정하면은 단위수와 등급이 나오면 모두 반영된다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단위수와 등급, 특히 등급이 표시되는 거는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단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그 계산 방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33페이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가 이제 몇 등급이냐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고1이 맞췄다. 네가 이 내신 성적을 그대로 고2, 3 때 갔을 때는 2등급이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든지, 고2가 마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네가 고1, 2 때 에버리지 포인트를 그대로 3학년 때도 유지한다는 전제라면은 수시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33페이지 넘버링 1, 2, 3, 4, 5번까지 서울대 일반전형까지가 합격자 평균이 1.5등급이 나옵니다. 아까 그런 내신 산출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1.5등급까지가 서울대권, 그 다음에 1.9등급까지가 경희대권, 여기 10에 나와 있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경희대 서울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가면은 그 뒷배번에 있는 37번에 남은 경희대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까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2.1등급까지 나오면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전형, 그 다음에 2.5등급까지다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3등급까지다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3.5등급까지다 강원대학교 이런 전형. 대강 어바웃으로 고1, 2 학생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 대강 윤곽은 잡으십시오.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났을 때 성공의 확률이 가끔 더미 변수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 대체적으로 이러한 추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자연계도 우리 애가, 이 표를 보실 수 있으시려면 여러분들의 애가 평균 등급이 명확하게 현재 기준으로 1.3이다 1.8이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거부터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35페이지 최저학력 기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체적으로 고3들은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름표를 참고하시고, 고1, 2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확인 계속 하십시오.
이게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지금부터는 점검하면서 확인하시는데, 대략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 대학 것들은 39페이지. 자, 핸드폰을 확인하십시오. 지금은 슈팅이 됐나요? 됐어요? 자, 6월달 설명회 때는 정시의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시가 목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시는 잘 선택하면 그 대학, 잘 선택, 마음을 먹으면 저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A 대학을. 정시 때 저 A 대학을 갈 수 있었던 대학은 거의 못 갑니다. 수능 점수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턱도 없는 아이가 간 저 대학을 정시 때는 못 가서 재수합니다. 지금 이 수시 정시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 75% 정도로 수시에서 뽑고 25% 정도 되는 것을 정시에서 뽑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서, 지금 그래서 3월달 입학하자마자 애들이 반수로 나오고 하는 이유가 기분 나빠서 못 따르는 겁니다. 내가 내신이 3등급인데 내신 5등급짜리에는 저 수시에 붙었었고, 내가 수시에 넣을 때 제가 원서 내는 대학은 쳐다도 안 본 대학인데 정시 때 가서 다 떨어지고 나서 저 대학 가려고 하는 건 못 갑니다. 이게 지금 그건데, 여러분 이제 명확하게 판단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속한 고등학교에서 2과목에서 2등급이 나오고 3과목에서 합이 5등급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만큼 성공 확률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별 정보를 핸드폰으로 쏴드린 게 바로 그 정보고, 그것 때문에 예약을 하려 했는데 오늘까지만 딱 허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 지금 현재 시간 지금 3시 47분에도 계속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예약을 하시면 저녁까지 허용해 주기로 아까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약은 한번 해주시는데, 보시면은 이게 그 실제인가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표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 고등학교 표기는 안 하겠는데, 내가 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그 학교에서 내신 1등급 대다, 이 정도 대학들은 100% 수능 최저는 맞춘다. 100이 나왔다 그러면은 논술 준비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2등급 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애는 1등급 대는 아니다, 그 학교에서 2등급 대다 라고 하면은, 연세대학교는 100에서 뭐 60으로 2등급 때는 떨어지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100% 정도 나오고 있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네가 2등급이지만은 수능 최저는 이 정도로 충족할 수 있다. 3등급 대로 한번 가볼까요? (3등급이라) 하더라도 중앙대학교는 92.3% 정도 확률이 나온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네가 그 속한 학교에서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논술 준비하든 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등급까지 내려가 본다. 4등급을 갔다 하더라도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77.3, 세종대학교 86.4% 정도는 그 학교에서 내신 4등급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는 맞출 확률이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 해당 학교별로 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어질 겁니다. 학교 애들 수시로 바뀌어지는데, 이걸 만약에 정시로서 4등급 대가 연세대, 고려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세종대, 숭실대, 인하대 갈 수 있는 아이들은 0%입니다. 거의 제 얘기가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정시로 가게 됐을 때 0%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저 학교에서 4등급을 받고 있는데 중앙대, 경희대를 가려고 한다. 이 길로 택하지 않으면 0%입니다. 확률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돌려봤을 때는 0%의 확률을 갖고 가느냐, 그래도 반의 수능 최저를 8, 90% 때려 놓으면서 전제는 논술이 됐을 때 또 붙는다라는 거, 또는 뭔가 학생부가 됐을 때 붙는다라는 거, 이건 분명히 또 깔려져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저 과목에서 반드시 저거 맞출 수 있다고 하시니까 수능에서는 끝까지 저 과목을 놓치지 말고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확률적으로 이 확률 자체가 20, 30%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럼 수능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대학 못 갑니다. 저 대학은 못 간다라는 거.
구조적으로 또 간다 하더라도 수능 점수를 통한 정시로 갈 것인가 더 못 갈 겁니다. 확률적으로. 자세한 데이터들은 사실은 이제 고3들은 이제 6월 달부터 종락원에서는 아마 이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강남권에 있는 진학부장 선생님까지도 지금 이따가 잠깐 누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강남권에 있는 그 선생님 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유치까지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따 신청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저런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시간을 굉장히 잘못 봤구나. 지금 제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갔네요 지금. 자, 40페이지 넘어가고 42페이지는 자 끝으로, 자, 국어 AB형 통합이 됐었는데 아까 이과 학생들이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그랬었죠. 유리한 이유가 조금 42페이지 어저께 시험 보고 종락원 학생들한테 막 문항별 체킹을 한번 해봤더니, 일단 6,000명 정도 돌려봤더니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각 지문 내용이 정답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과 학생들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국어에서도 그런 지문이 나오니까 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학생들,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문과지만은 과학 학교 내신, 과학 공부 충실히 하라고 해야 되고, 중학교 3학년 2학년들도 혹시 있다라면은 과학 공부 충실히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답입니다. 아니면 국어 시험 한 4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에 굉장히 혼란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그랬네. 저거 지금 잠깐 이 시계를 지금 잘못 체킹을 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오종훈 이사님께서 전년도에 보면은 그 수시정시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수시정시 금년도 전략, 그 다음에 의대 취재, 한의대 합격선까지 짧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 김명찬 소장께서 논술 대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와 경찰대, 육사, 회사, 공사, 교대 전략, 그 다음에 장문성 종락역 개발원 원장이 고 1, 2, 3 수시 전략 수립 시 반드시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것, 그 다음에 고 1, 2, 3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될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